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 자리를 통해서 위원님이 하셨던 말씀이 인상 깊은데 계속 오르는데 안 내리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라는 말씀이 네. 딱 지난 밤 사이에 좀 나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저께까지 S&P 500과 다우지수가 5일 연속 올랐고요. 네네. 하여튼 연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은 어제까지 이틀 연속 올라갔는데요. 오늘 이제 3대 지수가 모두 빠졌습니다. 앞선 코너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얘기 들으셨죠? 네.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건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요인이 되겠고요.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더 안 좋았거든요. 이런 두 가지 요인이 좀 합쳐지면서 네. 주가 좀 내려오는 모습이었고요. 그 정중앙에는 이제 오늘 소매 판매 업종들이 주가가 크게 내린 것이 오늘 전체적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소매 판매 업종이 다소 포진된 섹터는 임의 소비재거든요. 네. 물론 소매 판매도 임의 소비재가 있고 필수 소비재가 있지만 대부분이 임의 소비재에 많이 몰려 있는데요. 2.35%가 오늘 하락했습니다. 기술주당 0.8% 내렸고요. 헬스케어나 부동산 필수 소비재는 상대적으로 오늘 좀 선방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실적 한 두 군데가 발표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번 주는 소매 업종이 있고 이제 목요일 날 엔비디아가 있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여튼 소매 업종 중에서 홈디포랑 이제 월마트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홈디포는 매출은 기대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익 모두 기대 이상이 나왔지만 동일 점포 매출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좀 덜 나왔거든요. 마이너스가 아니면 덜 나왔지만 그리고 이제 가이던스도 이게 계속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약간 조심스러운 입장이 일반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모든 대부분의 기업이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것들이 오늘 나오면서 4.27%가 내려갔습니다. 로스는 아직 실적도 발표는 더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월마트도 기대 이상 매출을 발표했는데 월마트는 뭐 특별한 마이너스 악재 요인은 없었습니다. 네. 0.03%가 오늘 조정을 보여줬고요. 코스트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트코도 0.12% 하락했고 장중에 또 최고가까지 또 갔다 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로블록스는 이제 어저께 실적을 발표했는데 오늘은 이제 온전히 반영됐지만 어저께 시간에서의 하락보다는 그렇게 하락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네요. 네. 1.12% 하락했습니다. 기대 이하 이제 부킹이 나온 것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이제 마이너스 요인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홈디포랑 월마트랑 파는 품목은 많이 다르긴 한데 그래도 소매 유통업종으로 묶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홈디포랑 월마트가 이렇게 좀 주가의 어떤 움직임이 좀 극명하게 차이가 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뭘까요? 특별한 건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네네. 실적에서 뭔가 좀 뭐랄까 좀 우리가 비판할 거나 걱정거리가 있는 곳이 있고 또 반면에 그렇지 않은 곳이 네네. 있습니다. 다만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성격 자체가 필수 소비재 쪽은 많이 일반적인 판매하는 네네. 쪽이 식료품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오늘은 상대적으로 선방했습니다. 코스트코나 이런 것들 그리고 잠시 후에 또 보소게 되면 크로고 이런 것들은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다르지만 크게 봐서는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많이 좀 올라간 거 이런 것들 좀 쉬는 것들, 덜 올라간 것들은 선방하고 이런 쪽으로 저는 이해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밤 사이에 우리가 최근 들어 더 관심권이 높아지고 있는 이 빅테크 주들은 어땠을까요? 네, 좀 마이너스는 났지만 결코 많이 떨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오늘 3대 지수가 모두 장중에 저점에서 많이 회복하면서 끝났거든요. 네네. 거의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이고 있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오늘 하락은 했지만 0.6%. 어저께 사상 최고가에 비해서는 그냥 그 정도라고 전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연일 상승세, 사상 최고가 행진에서 오늘은 좀 약간 좀 뒤로 좀 백하는 모습이었죠. 0.52%입니다. 알파벳은 올해 들어서 제일 많이 올라갔습니다.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올해 한 60%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네. 오늘의 조정, 1% 조정, 큰 의미가 있냐라고 질문하고 싶고요. 아마존은 오늘 1.7% 빠졌기 때문에 빅5 중에서는 제일 좀 조정폭이 좀 컸습니다. 페이스북도 빠졌습니다만요. 테슬라는 어제도 제법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어저께는 이제 소위 오토파일럿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한다 그래서 좀 빠졌는데요. 네. 오늘도 그런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3% 하락했고 요즘 또 전 세계 어저께 니온가요? 중국에 관련된 기업들 맞아요. 포함해서 같이 좀 쉬고 있는데요. 특이한 것은 오늘 번스타인이라는 증권사가 있습니다. 번스타인은 여전히 혹평하는 곳입니다. 이거 아니다. 테슬라. 네네. 테슬라
대해서 쉽게 해서 밸류에이션 평가하기가 진짜 어렵다. 맨날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인데요. 네. 오늘 다시 한번 매도 의견을 재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매도 의견은 계속 이미 갖고 있던 증권사가 뭐 유명한 증권사입니다. 다만 이제 목표 주가는 180에서 300달러 올려놨지만 이것도 좋아하시는 분 없거든요. 여하튼 180에서 300 올려놨지만 결론은 뭐다? 매도 의견이다. 네네. 자기는 이게 펀더멘탈 그래서 밸류에이션 어떻게 평가하는지 종잡을 수 없다. 그런 표현까지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날 그 가장 시장의 큰 핵심은 소매 판매였어요. 네네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소매 판매는 우리 시청자분들 조금 전반적으로 좀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소매 판매는 전망 자체가 이거 다 전월 대비입니다. 저는 0.3% 정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1%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들쑥날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건 전월 대비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보면 최근에 한 5달, 6달 중에서는 3달이 플러스 났고 3달이 마이너스 났고 최근에 이걸 5달로 줄이면 2달은 올라갔고 그 3달은 올라갔고 2달은 마이너스. 또 최근에 3개월만 보면 떨어진 달이 더 많고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네네. 나락이 나름이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찾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튼 생각보다 안 좋아진 것은 분명히 마이너스 요인은 분명합니다. 다만 지난달 거는 다시 수정하면서 올려놨었는데요. 그래서 소매 판매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 줄어들고 어떤 것이 늘어났냐 이런 것인데요. 네. 자동차 및 부품이 3.9%가 줄어들었습니다. 자동차나 신차 같은 거가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마이너스 요인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고 이것도 생각이 한 마이너스 전망이 마이너스 2.5 정도였는데 더 떨어졌습니다. 건축 소재 및 이제 정원용품입니다. 특히 이제 정원용품 이런 것들은 봄에 많이 막 사거든요. 네. 이제 한여름 지나면 이제 약간 슬로우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어찌됐건 1.2%가 감소됐고요. 의류도 이제 봄에 많이 사서 그런지 의류도 하여튼 마이너스 2.6%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생각보다 줄어드는 것은 몇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크게 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다 얘기하는 코로나19의 급증 이런 것들에서 네. 또 사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 드는 것도 네. 약간 멈칫하게 하는 게 있겠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로서는 이제 참 일상으로 우리의 생각 판단이 쉽지 않은 것인데 네네.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6월 21일과 22일 있었더니 또 까먹었습니다. 그게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있었거든요. 네. 아마존 프라임데이 6월 말에 엄청난 사람들이 소비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를 보면 그 한국말로 숙취 있지 않습니까? 네네. 숙취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숙취? 숙취요. 술 네네. 마시고 이제 머리 아프고 네네네. 쉬는 거야. 네. 그걸 행오버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마존의 그런 지난 프라임데이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쉬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가 심하게 볼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그런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할 건 없지만 어찌됐건 그런 걸 다 요인을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으니까 이건 누가 뭐래도 마이너스 요인, 악재인 거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매 업종이 마이너스 2.86%가 떨어지면서 상당히 올해 선방했던 건데요. 네네. 오늘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딱히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라고 네. 하면서도 네. 한편으로는 어제 그 소매 판매가 감소했다는 그 뉴스 때문에 시장이 하락한 걸 보니까 또 걱정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그렇죠. 봐야 돼요? 맞습니다. 다만 이제 이걸 앞서 보여드린 건 월간으로 쭉쭉 보여드린 거가 네네. 되겠는데 이게 그럼 올해는 어떠냐 작년 대비 그리고 팬데믹 이전 수준과는 어떠냐를 좀 보시는 게 맞잖아요. 네. 올해 들어서는 전년 동기 대비 보면 16%가 매출이 소매 매출이 이미 늘어나 있고요. 이것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한 수치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연간으로 보면 최근 12개월 보면 한 18% 올라갔는데요. 여하튼 증가율 자체는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소비를 늘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게 하나의 되겠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헷갈려지시는 부분인데 소매 판매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미국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들고 있느냐?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소매 판매는 소매 판매고 소비인데 소비는 아시겠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소비를 어디서 하는지 제가 여쭤보면 네. 대부분 이제 택시 탈 때도 쓰고 그렇죠. 지하철 때도 쓰는 거 있지만 그거는 일상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네네. 다음은 이제 먹는 데 가서 쓰자. 먹는 데. 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쇼핑하는 데 쓰는데요. 네. 그거가 이제 다 소매 판매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밥 먹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가서 소비하는 거 있죠. 네네. 그리고 쇼핑하는 거가 다 소매 판매에 들어가는데 미국인의 소비 있죠. 소비. 네. 스펜딩, 소비에는 그거 차지하는 게 3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70% 어디냐면 서비스 매출입니다. 서비스 매출. 네네. 서비스 매출이 쉽게 해서 뭐냐면
극장 가는 거 있죠. 극장 이런 네. 것들. 극장 같은 게 있고 쉽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거는 뭐로 설명드릴까요? 학원비죠. 학원비. 학교는 웬만해도 돈은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중학교. 그렇죠. 고등학교까지 모르겠죠. 중학교 돈 안 낼 거. 네. 저는 그렇게 하도 커갖고 다 모르겠지만 돈을 안 낼 텐데 학원은 돈을 내죠. 학원.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행 이런 것들이 네. 소비가 그 서비스거든요. 서비스는 아주 왕성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걸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중에 몇 분 있지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NFC 같은 것을 로버트 프렉이라는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그런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네. 미국의 소비는 매우 긍정적인데 이런 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신용카드가 사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전월 대비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신용카드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여러 번 이렇게 대표적인 것들을 확인드렸지만 공항의 TSA 통과 여객수가 지금 거의 회복하는 수준을 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내 여행 같은 경우는 93%까지 회복됐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서비스가 좀 왕성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하면 소매 판매가 줄어들 수 있죠. 그렇지만 네네. 전체적인 미군의 소비는 여전히 왕성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코로나19가 많은 사람의 그나마 꺾일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지만 꺾이지 않고 계속 늘어나서 지금 네네. 작년 같은 올해 초 같은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 서비스 매출도 꽝 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그렇죠. 확 줄어드는 거 네.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는 분명히 있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이 미국 사람들에서 소비라는 게 아니라 좀 엄청 하고 있는데 대상이 바뀌었다.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와, 이걸 또 배워가네요. 그러니까 소매 판매와 소비를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네. 소비 가운데 소매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이기 네, 맞습니다. 때문에 네. 이 소매 판매 외에도 미국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서비스 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고 있는지는 쉽게 말해서 뭐 신용카드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약간 미국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뭐랄까 심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거 있지 네네.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야구 경기장이죠. 네. 그 프로야구 네. 관중 못 들어가죠. 그렇죠. 네. 관중 못 들어가는 걸커녕 그 시간 때문에 그런지 어저께 제가 뉴스 보니까 연장전이 없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관중도 없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끝내자는 네네네. 거겠죠. 네. 끝냈는데 손흥민 축구 보셨어요? 네. 관중 풀로 들어가죠, 6만 명. 그렇죠. 그렇죠. 그게 다 서비스 매출이에요. 아하. 물론 이거 영국 사람이지만 네.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서 워렌 버핏 요즘에 이제 그 헤지 펀드들이 과연 어떤 종목들을 들고 있는지 13F들이 계속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2분기 포트폴리오 변동 내역이 공개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정을 잘 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일상적으로 기관 투자가나 개인의 외국인의 매매 내역이 그냥 리얼타임으로 동시에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외국인 기관 따라잡기 그런 코너 이런 것도 전문적으로 설명해 주신 전문가들이 저희 방송에 꽤 나올 맞아요. 거로 네.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제 미국 주식은 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개가 안 됩니다. 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다만 미국은요. 개인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돈이 엄청 많으면 또 보고도 하고 이래야 되는 게 있는데 네네. 미국은 그런 거 없습니다. 개인은 하나도 공개할 필요가 없고요. 1억 달러 이상의 투자라는 기관 투자가들은 국적에 상관없이 다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벅스에서 같은 경우 블랙락 이런 거 다 공개하겠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국민연금 그런 거 있죠. 네네. 대한민국에 네. 아니면 군인 공제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공개합니다. 이게 지금 이미 공개돼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여러분 그 미국에 들어가시면 그 사이트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면 보실 수 있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테마색은 싱가포르 국부펀드라고 알고 있는데 그들의 내역도 공개되는 이유도 맞습니다. 그런 데 있는 거네요. 예, 국적이랑 상관없이 무조건 여러분들 공개를 하게 돼 있는데요. 그걸 이제 폼 13F라고 합니다. 네네. 13F라는 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법인 기간이 끝나면 한 분기가 끝나면 45일 이내 때문에 이미 다 공개가 됐습니다. 항상 마지막에 이제 벅스에서 같은 경우 발표를 하는데요. 요번에 매수를 요번에 추가하거나 뭐 신규 매수 뭐 그런 게 매매 자체 내역은 아주 적었습니다. 요번에 분기에는요. 크로고가 이제 식료품 회사인데요. 벌써 2019년 4분기에 첫 매수를 했는데요. 주식 수로 보면 21%또 늘렸습니다. 네. 주식 수로 보면은요. 그래서 어저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사상 최고가를 갖고 있겠고요. 에이온이라고 이건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인데 또 30만 주를 수가적으로 사면서요. 그래서 비중은 전체적으로 자기네 기준에서는 7% 비중을 늘려놨습니다. RH는 이것도 한 2년 전부터 사면서 맞아요. 고급 가구 점포인데요. 네. 이거 역시 주식을 2% 늘렸습니다. 워낙 이게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다가
물가가 최근에 약간 쉬고 있는 그런 흐름이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뉴스 큰 헤드라인 보면 이제 제약주나 이런 걸 좀 줄였다는 것들이 얘기는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머크 제약주를 51%를 줄였고요. GM과 쉐브론도 각각 10%와 2%를 줄였고요. 에브비나 브리스톨 마이스 전부 다 제약 쪽인데요. 각각 10%와 15%를 줄여놨습니다. 다만 이렇게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거 아닙니까? 벅시에스웨이가 주식 사는 것을 한번 따라 사보고 네, 파는 걸 매서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 별로 의미가 없고 그 확률이 그렇게 단기적으로 높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제 벅시에스웨이가 이 모든 거를 같이 사는 거기 때문에 이런 데 관심 있으신 분은 벅시에스웨이 주식 한 주 사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섹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섹터로 보면 애플 사실 보면 예전부터 이제 기술주를 별로 사지 않았지만 네. 애플은 2016년에 처음 사면서 이제 애플을 샀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소개해드렸고 애플에 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벅시에스가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술주인데 왜 샀냐는 얘기를 유명한 얘기를 네네. 했습니다. 그때 대답했던 얘기가 워런 버핏이 자기는 기술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에코시스템이라는 거죠. 애플에 들어가는 것이 모든 곳에 들어가면 애플 한 번 들어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각종 제품 플러스 서비스 네네. 다 한다는 얘기라서 하여튼 그런 건데 기술주는 애플과 딱 하나 더 있습니다. 작년에 산 거 있지 않습니까? 스노우플레이크.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네네. 네, 그렇지만 2개지만 워낙 애플이 워낙 비중이 1위거든요. 제일 많기 때문에 애플의 전체적 포함해서 기술주의 매출 전체 보유 비중은 41.96%로 커졌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것은 이제 금융주가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애플이 말씀드렸던 40%가 넘고요. 41.45%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가 0.51%가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보면 보유 종목 탑10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플이라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1위, 2위, 3위가 되겠고요. 한 주도 팔지 않았다는 코카콜라요. 네네. 여전히 4위. 그리고 크라프트 하인즈, 맥도날드가 5, 6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버라이즌과 US뱅크 이런 것들이 7, 8위. 그리고 다비타나 차터 커뮤니케이션 이건 차터 커뮤니케이션 통신주입니다. 10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다비타는 이제 보통 분들은 잘 모르지만 네. 의사 선생님은 다 아시는 거거든요. 신장 투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신장 투석 전 세계 1위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기술 영역이라 보지만 이제 헬스케어로 들어가는데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왜 샀냐면 이제 이분 여동생이 신장 투석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 네.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개인적인 사생활이지만. 그런데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결국은 이게 대표적인 뭐랄까요? 문명화되고 근대화되면서 생기는 선진국형 병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나 이런 데서 많이 수요가 더 늘어난다고 얘기해요. 여하튼 다비타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탑 9에 들어있는 주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외국인 기관 따라하기를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죠. 분기 마감 후 45일 이후에 공개하니까 45일 이후에 따라하기가 되는 거라서 뭐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저도 예전에 이제 크로거를 큰 관심을 가졌었는데 1년 넘게 참 별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워렌 버핏이 산다고 해서 바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따라 하시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2분기 실적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어요. 3분기 실적 시즌은 좀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을까요? 네, 2분기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네. 95% 정도 끝났는데 이제 3분기는 이제 또 다른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죠. 다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2분기가 이제 피크아웃이다 얘기를 네. 하는 거죠. 피크를 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게 된 계기는 이제 블랙락이라는 곳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분기가 미국 경제 회복에 피크를 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분명히 근거는 있죠. 왜냐하면 최고치로 봤을 때 보면 성장률이나 증가율로 봤을 때 보면 GDP도 2분기가 지금 9.5% 얘기하면서 최고치가 그렇죠. 나오고 있고 꺾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저효과라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실적인데요. 실적도 보면 93%입니다. 레피니트 기준 보면 93%나 증가하기 때문에 네. 증가율로 보면 단연코 3분기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3분기의 이익 전망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7.9%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6월 말에 24% 수준이었거든요. 네.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하더라도 아직까지 보면 절대 규모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규모는 3분기는 2분기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보면. 다만 지금 최근에 보면 계속 상향됐거든요. 참고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 거 궁금한 질문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네네. 미국은 매번
이익 전망을 더 상회한다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몇 퍼센트 정도 이익 전망을 상회했는지가 또 궁금하시잖아요. 네네. 6분기 연속으로요. 6분기 연속으로 전체적으로 15% 이상 상회했습니다. 발표 시점마다 항상 15% 상회했기 때문에 똑같은 비율로 15% 정도를 더 상회한다 보면 3분기가 2분기의 절대 규모도 뒤지지 않을 거라는 준비죠. 지금 저 그림이거든요. 네네. 저 그림에서 지금 회색 그림 있죠. 네. 회색 그림이 2분기의 이익, S&P 500의 이익입니다. 이익. 네네. 주당 이익의 규모고요. 저 두 번째 그림이 조금 낮죠. 근데 저거가 15% 정도 상회하면 절대 규모도 2분기보다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49.21로 써 있는 건데 네. 이게 만약에 전망치지만 여기에서 15% 상회한다. 네네. 그럼 기존의 2분기였던 50을 네. 넘어설 거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정도 보면서 시장을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섹터별로 보면 여전히 이익 전망이 계속 상향되거나 아니면 컨센서스 대비 그 상승폭이 여력이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은 여전히 IT 네.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산업재, 소재 이런 것들이 여전히 상승 여력도 크고 전망 자체도 상향되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를 보면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분산 투자가 가장 핵심이 되겠고요. 네네.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IT를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런 것들을 일정 수준 빅테크 중심으로 여전히 유지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좀 부족한 것들이 있죠. 네네. 포트폴리오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 여러분들 늘 염두에 두셔야 될 포트폴리오의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난 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3분기는 정말 피크아웃을 치고 3분기 실적은 2분기에 비해서 별로 안 좋을 것이냐. 사실 그렇게만 보기엔 좀 어려워요.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의 추세를 봤을 때는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다. 3분기도 실적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